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의 배종사 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청자께서 배 수장님은 요즘 지각 안 하시네요. 요즘에 1등으로 출근합니다. 오 그래요? 와서 이제 다른 분들이 출근하기를 기다리죠. 언제 이렇게 모범생이 되셨어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네. 오늘 뭐 날 추우니까 뭐 옷들을 아주 단단히 입고 오셨네요. 네. 살이 있네. 살이 옷이 있네. 네.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 오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네,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속개가 됐는데요. 이 징계위는 현재 7명 중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제외가 되고 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제 회피를 함으로써 5명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 4명이 참석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그리고 토론을 거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오늘 안에 웬만하면 결론을 낸다라는 방침이지만 좀 늦을 수도 있다. 이 증인신문이 길어질 경우 더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늦게 결론이 나거나 아니면 또 날짜를 다시 연기해서 또 한번 회의를 한다거나. 네네. 여보세요. 그 정도 예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맞냐 아니냐 해서 네. 근데 이런 중에 하나죠, 예측들이 뭐.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많은 내공이 쌓여야 쉬운 이야기도 쉽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배 수장님은 내공이 배에 가득하잖아요. 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징계위 하는 대로 이제 결과 지켜보면 되죠, 뭐. 네. 네. 자 그리고 어제까지도 절차적 공정성도 그 윤 총장 측하고 법무부 징계위원회 측이 아주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인데 두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절차적 공정성을 놓고 볼 때 징계위원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새롭게 위촉된 정한중 한국 외대 교수의 경우에는 이 예비위원이 아니었지 않냐. 그러니까 징계위원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비위원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서 정한중 교수가 징계위원회 선정된 것은 부당하다. 다음 위원회 때 이번 말고 윤 총장 관련 말고 다음 이 징계위가 만들어진다면 위원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정화 이 검사가 참여했던 그 보고서의 내용이 전체 내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삭제된 보고서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내놨는데 주로 이제 절차적 공정성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소송으로 갈 때 이것 자체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네. 이걸 노린 포석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잠깐 쉬었다가 2시부터 회의가 속개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오전에 오늘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증인신문은 있었나요? 네, 오전에 증인신문에 출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일단 이 현재 출석이 확인된 증인은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오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이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 그리고 이정화 검사 이렇게 4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청산의 사무실에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져서 총 6명의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안 온 사람이 2명 있는데 이 2명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정진웅 차장검사입니다. 이 8명 중에 4명은 좀 추미애 장관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사람, 4명은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증언이 나올 사람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나오지 않은 2명은 그 추미애 장관 쪽에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직권으로 정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 채널에서는 신문이 취소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저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 쪽에서 정해진 정인인데 왜 철회가 됐을까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안에 결론이 날 것인지 또 다음 회기에서 할 것인지 이제 두고는 봐야 되는데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의결이 만약에 된다면 네. 징계 수위에 대해서 정직 3개월 이런 게 뭐 결정 나올 것 같다 이런 법적인 전망이 나오던데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 검사징계법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지금 4명이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과반이면은 이 중에 3명이 찬성을 하면 이제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4명 중에 3명이 모두 해임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면은 그냥 해임으로 결론이 되는데 네. 그런데 각각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징계는 찬성을 하는데 뭐 2명은 해임이다, 뭐 1명은 뭐 면직이다, 정직이다. 1명은 정직이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가장 센 의견부터 이 과반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 가장 센 3명을 계산한 다음에 가장 약한 징계를 그 중에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임 2, 면직 하나, 그리고 정직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정직이 제일 약하잖아요. 예. 정직은 일단 제외가 되고 나머지 3개 중에 그러니까 해임 2과 면직 하나 중에 가장 약한 면직. 그러니까 면직으로 결정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금 가장 무거운 징계 수위가 아마 이 정직 6개월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정직 2, 3개월에 한 2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직 3개월이 나올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그냥 뭐 전망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동안 또 윤 총장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내의 박주민 의원 그리고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제 징계위원회가 15일로 미뤄지면서 조금 징계 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정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기존에는 해임, 면직 쪽이 우세했는데 최근 이 징계위원회 15일 오늘 회의가 가까워지면서는 정직 쪽이 높은데 한 전문가는 정직 5개월만 돼도 사실상 임기 내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 자체는 상실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나왔습니다. 총장 임기가 내년 7월 말까지라면서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어요. 네, 공수처를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했고요. 특히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무회에서 공수처법하고 국정원법이 국무회에 의결돼서 바로 대통령 제가 나서 이제 공포가 된 거죠 지금. 네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는데요. 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계열 당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사과문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돼 있다. 이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으로 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라며 이 쌓여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워낙 이 사과 날짜가 지난주 9일날 12월 9일날 네.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되던 날 그날 하기로 했던 건데 오늘 한 거군요. 네네. 근데 이거 대국민 사과 놓고 당내에서 반발이 많았잖아요. 국민들은 또 당연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당내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이유는 왜 지금이냐. 이 여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향해서 공수처법, 검찰개혁, 부동산 등 이 견제에 또 비판에 집중해야 될 텐데 왜 지금 이런 반응을 구리했는지 모르겠다라면서 중진들은 대체적으로 불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들은 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초한중불이었습니다. 네? 초한중불. 초선들은 환영, 중진들은 불만. 어서 본 거예요? 만든 거예요? 만들었죠. 진짜예요? 그럼요. 사탕들이에요. 네. 이런 창의력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그냥 주세요. 감귤 사탕. 네. 감귤 사탕. 감사합니다. 이거 비싼 건데. 네. 저기 근데 배종찬 소장님 그 밖에 김경래 PD가 그런 거 하지 말래 너무 억지스럽다. 자제. 왜 저는 괜찮은데? 좋은데. 어. 발음도 뭐 착착 붙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초한중불.
이거 좋아요 그런 거 딱딱 들어오잖아요. 반란이냐고 물어보시는. 네. 고관칠 청취자께서는 네. 최일구 씨, 죄일구 씨 시원하게 방송 잘하시네요. 네, 죄일구가 아니고 저 최일구. 죄를 잘못 치신 거지. 죄를 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북 전단 금지법 네. 어젯밤에 이제 국회폰이 통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그제부터 여야 의원들이 이 대북 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대북 전단 금지법. 그럼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3개입니다. 왜요? 3년 이하의 징역. 네, 오. 이번 네. 사탕. 야. 괜찮았어. 네, 3년 이하의 딱 징역 들어온다. 그리고 네. 대북 전단 금지법 어기면 3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밑줄 3개다. 네, 감사합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또 처해질 수가 있는데 이 개정안은 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이 대북 확성기 방송 그리고 게시물 게시 행위나 이 대북 전당 등의 살포 행위를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렇게 맞선 상황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삐라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네.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안성 그 야산에 가면은 그 삐라 많이 떨어졌어요 안성에. 근데 네. 배 수장님은 저 마산인데 거기까지 삐라는 뭐 없었죠 어릴 때. 삐라가 뭔가요? 여보세요. 자 시도권에만 아마 날았던. 저 정상 기자 봤어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못 봤는데 예. 군대를 가니까 좀 수집된 삐라들은 봤습니다. 수집된 삐라. 네. 그랬구나. 예. 자 그런데 일부 탈북 단체들은 이거 반발하고 있어요. 헌법소원 내겠다 그러던데요. 반발입니다. 이 박상학 자유북한 운동연합 대표, 북한 이탈 주민인데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 후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변호인이 오늘 밝혔습니다. 왜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네, 거예요? 박 대표의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은 취재진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북한에 굴종하는 김여정 하명법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헌법적인 악법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제1국의 인사이트 게이트 뜬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뚱블리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900명 육박했어요 또. 네, 880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가 848명이고 이 중에 경기도가 274명, 서울이 246명, 인천이 55명이 나와서 수도권만 575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그 요양병원에서 집단 확진이 발생한 울산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부산도 40명에 이르렀고 또 충남 37명, 대전 32명 순입니다. 이 누적 확진자는 44,364명이 됐습니다. 네. 수도권에는 이제 어제부터 월요일 날부터 임시 선별 검사소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누구나 증상이 없더라도 누구나 와서 검사를 받아라 이런 거예요. 검사 받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요? 어제만 해도 18,000여 건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상 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국 150여 곳에 임시 이제 선별 진료소가 생기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3차 대유행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무증상 감염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국에 한 150여 곳에 생길 텐데 서울만 하더라도 이 서울역 또 용산역 그리고 탑골공원 인근 등 지하철역 주변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누구라도 선별 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입니다. 그래서 빨리 본인 스스로가 진단이 어떤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150여 곳 전국적으로 차차 이렇게 생겨나게 될 텐데 또 하나 이제 개인이 스스로 검진할 수 있는 자가 검단 시트가 있습니다. 키트가 있습니다. 자가 검진 키트 이것도 통해서 빨리 우리가 검사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밤에 뉴스 보는데 강릉시 있잖아요, 강원도. 네. 거기는 전수검사죠. 전 시민이 검사를 받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잖아요. 예. 이 희망자에 한해서만 이제 검사를 받게 되는 거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얘기가 한 50%까지 이 모든 시민이 검사를 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 정부가 이 3단계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방역 수칙 준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회의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이 3단계 격상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뭐 성급한 결정도 금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 방역 수칙 위반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는 입장인데 현장의 방역 수칙 이행 점검 그리고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라면서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각 부처가 직접 나서고 또 경찰력도 최대한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영업자 임대료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지금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보다 더 힘든 분들이 계실까요? 사실 3단계에 격상되지는 않았지만 2.5단계에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역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인데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곧바로 입법 조치를 예고를 했었는데 마침 더불어민주당의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임대료 멈춤법이 뭐냐면 이 영업 제한을 받게 되거나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 수익은 고사하고 임대료조차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 제한 업종에는 상당히 반기실 만한 법안입니다. 임대료 50%를 깎고 집합 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거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필요하다면 이 법안을 좀 신속하게 명령을 내려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 발동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가 이런 법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법을 입법 발의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민주당의 이동재 의원이 이런 걸 발의를 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건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전문가분들하고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의 의견은 이 법안이 발의되면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건물주를 좀 잘 설득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이게 3개월 이상 좀 길어지게 되면 건물주에게 이 반대급부로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또 우리 임차인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금전적 임대료의 편의 이른바 착한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당장이라도 빨리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0882 청취자께서 1교 앵커 솜을 물고 진행합니까?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시죠. 마스크를 좀 제가 쓰고 진행을 해서 마스크가 좀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보세요. 네, 네. 뭘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저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네. 다른 게스트분들 오고 계시면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